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김승민입니다. 상반기 한국의 제약바이오 업종은 주요 기업들의 이슈와 시장 심리 위축으로 주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업종의 펀더멘털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활발한 사업 개발과 함께 하반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성과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제약바이오 업종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반기 제약바이오 대내 이슈를 살펴보고, 둘째, 하반기 시장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요 데이터 발표와 기술 수출 모멘텀, 그리고 주목해야 할 기업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부정적인 대내 이슈라면 알테오젠의 머크 키트루다 로열티가 공개가 되었는데 시장이 기대했었던 것보다 좀 낮았던 것, 그리고 ABL 바이오가 사노피에 기술 수출한 ABL301의 임상 이상 진입이 지연된 것, 그리고 삼천당 제약의 신뢰도 하락, 그에 따른 주가 급락 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올 초 들어 코스닥 제약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사실상 펀더멘털이 개선되어서 좋았다기보다는 정부의 연초 코스닥 3천 목표에 따른 수급적인 기대감으로 미국 바이오텍들보다 더 주가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가 부재했기에 삼천당 제약 급락과 동반해서 섹터 전체 센티멘트가 꺾였고 반도체 등 주도 섹터 대비 매력도가 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시장 대비 상당히 언더퍼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전 세계 빅파마들의 M&A나 라이센스 계약이 상당히 지금 많다는 점인데요. 올해 5월까지 발생한 M&A를 연 환산해서 보면 역대 최대였었던 2019년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빅파마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6월쯤부터 한국 업체와 글로벌 업체들과의 라이센스 계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큐라클과 맵틱스, 아리바이오, 한미약품, 오스코텍 등이 최근 들어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M&A나 라이센스 계약이 상당히 활발한 가운데 한국도 그 트렌드에 맞게 딜을 하고 있고 펀더멘털이 더욱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미국 바이오텍 ETF인 XBI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도 결국 빅파마들의 사업 개발, M&A나 라이센스 환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XBI와 한국 섹터 흐름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섹터의 주가 하락은 저희 펀더멘털이나 환경 대비해서 과도하게 하락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딜이나 임상 중인 에셋들의 데이터 발표로 인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가능성 에셋 플랫폼으로는 D&D의 메쉬 신약, ABL 바이오의 BBB 셔틀, 리가켄 바이오의 ADC, 올릭스의 siRNA, 그리고 한미약품의 비만 신약, 알테오젠 SC 제형 등이 기술 수출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발표 일정도 중요할 텐데요. 7월 달에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데이터, HLB의 FDA 허가 일정, 3분기에는 한올바이오 파마와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오스코텍 등 파트너들의 데이터 발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4분기에 중요한 학회에는 12월에 있는 미국 혈액학회인데요. 그 학회에서 오름 테라퓨릭의 파트너 BMS, HLB 이노베이션의 중간 데이터 발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상업화 신약으로 셀트리온의 진펜트라와 알테오젠의 히알루론산 분해효소가 적용된 머크의 키트루다 처방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CDMO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사 갈등이 해결될지 여부, 수주 여부가 중요할 듯합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우시 앱텍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군사 관련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우시 앱텍은 항체 외 모달리티 CDMO 업체이기에 한국에는 ST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항체 관련 우시바이오로직스도 혹시 이 리스트에 포함이 될지 여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센티멘트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한국 제약사들의 국내 영업은 제네릭 약가 인하에 따라 신성장 동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큰 카테고리인 바이오시밀러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 시장은 블록버스터가 출시되면서 그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염증 면역 질환, 2000년대 초중반에는 GLP-1에서의 당뇨, 2010년에는 면역항암제, 그리고 2020년대 비만 치료제 등입니다.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대사 이상성 지방 간염이나 알츠하이머 영역에서 블록버스터가 나오면서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D는 이번에 발표한 자보펙듀타이드 이상 데이터에서 경쟁 약품들 대비 메쉬 해소나 섬유화 개선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였고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마크1 siRNA 임상 1 비상 완료 후 릴리의 임상 2상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타겟 siRNA에 대해 추가로 기술 수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BBB 셔틀 기술 수출인데요. 다른 업체들 트랜스페린 리셉터 기반과 달리 ABL 셔틀은 IGF-1 리셉터 기반이기에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트롭2 ADC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된 머크 켈룬의 트롭2 ADC 데이터를 보면 1차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트롭2 업체들의 개발 니즈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리가캠이 라이센싱 아웃한 존슨앤존슨의 이 에셋 LCB84 개발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J&J가 옵션을 행사하면 리가캠에게는 2억 불이 원타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름은 올해 12월 애쉬에서 파트너 BMS가 인수한 에셋의 일상 데이터 업데이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긍정적인 데이터를 낼 경우에 휴먼 POC 데이터로 볼 수 있겠고 후속으로 개발 중인 이제 IND를 신청 예정하고 있는 CD123 타겟 덱에 대한 가치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에 IMVT1402의 첫 환자 대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치료가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 긍정적인 효과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경쟁 FcRn 타겟 의약품들이 못했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추가 데이터, 류마티스 관절염 추가 데이터와 루푸스 CLE에 대한 데이터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에 데이터 발표에 따른 파트너 이뮤노반티의 기업 가치 상승 또는 M&A 가능성, 이에 따른 원개발사 한올의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합니다. 셀트리온은 시밀러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유럽에서는 시밀러 임상 3상을 폐지하고 미국은 그 방향성으로 갈 계획입니다. 상원을 통과한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개발비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경쟁 심화 우려를 하겠지만 아직도 특허가 만료된 브랜드 오리지널 의약품 매출액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이오시밀러 플레이어들이 뺏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밀러 업체들 중에서는 궁극적으로 제조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에서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대표적인 시밀러 업체는 한국의 셀트리온과 미국의 암젠 정도가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올해 하반기 국내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시장이 상당히 빨리 성장하고 있기에 한국 내 영업 마케팅 강점을 갖고 있는 한미약품의 점유율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신약의 기술 수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현재 한국 제약바이오 시장의 주가 하락은 섹터 내부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오히려 섹터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빅파마들의 사업 개발이 상당히 활발한 상황에서 하반기 한국 기업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고 주가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산업의 주요 이슈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